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만에 2번이나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지금은 7월 13일 7시 28분 저녁 7시 28분입니다. 수업을 날려먹은 대가로 두 번째 또 찍고 있네요. 같은 내용을.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뭘 얘기했었냐면 DNA에 있는 정보를 RNA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었냐면 유전정보의 중심설 혹은 생명중심 원리라고 불렀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수년 전, 한 몇 년 전이지? 한 7, 8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7, 8년 전에 만든 거 치고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해가 또 안 되실 때는 한 번 더 그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유전정보의 전달과 발현.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DNA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전정보가 발현되는 건 왜 그러냐면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 무슨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형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DNA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냐 그 내용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칠판은 뭐냐면 이 칠판 하나가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고요. 여기 지금 핵막을 그려 놓았죠. 핵막을 그려 놓았고 핵막에는 핵공이라는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구멍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핵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뭐야? 핵의 안쪽이 되겠고요. 이 바깥쪽이 바로 핵의 바깥쪽 세포질이 됩니다. 세포질. 자, 핵의 안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가 존재합니까? 유전물질인 DNA가 존재합니다. DNA가 존재해요. 그리고 핵의 바깥쪽인 이 세포질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보솜이라는 게 존재하죠. 여러분들 리보솜이라는 거 우리가 기능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공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D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공장에서 단백질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 해요. 단백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단백질이라는 결과물을 조립해서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떤 순서로 아미노산을 조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에 맞는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단백질 공장에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미노산을 조립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실제로 조립하는 데 필요한 재료인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설계도는 어디에 있냐면 핵 안에 있고요. 단백질 설계도가 바로 DNA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아미노산은 바로 세포질 안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이 설계도가 리보솜에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해서 재료인 아미노산이 리보솜에게 전달되는지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이번 수업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얘가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이 DNA라는 단백질 설계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 리보솜이 들어가서 보든지 아니면 DNA가 나와서 보여주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리보솜이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DNA 역시 핵 밖으로 못 나옵니다. 진핵세포는 DNA가 무조건 핵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핵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DNA 설계도를 빼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DNA가 나올 수는 없어. 그런데 DNA를 빼오고 싶어. 그래서 제가 잠깐 별로 상관이 없는 걸 수 있겠지만 수능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을 보는데 수능 시험을 볼 때 수능 시험지가 우리 학교에 언제 오냐면 이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수능 시험 당일날 새벽에 와요. 새벽에 한 5시, 6시 사이에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때 오게 되냐면 이 수능 시험지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쇄가 되고 인쇄된 걸 교육청으로 뿌리고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의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면 양평교육청인데 양평교육청 말고 이제 광주 하남교육청에서 우리가 시험지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수능시험 전날 수능시험지는 어디에 있냐면 각 지역교육청에 있어요. 우리 학교가 볼 시험지는 어디에 있냐면 광주 하남교육청에 있습니다. 광주 하남교육청의 창고 안에 고이 모셔져 있고 거기에는 무장한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매년 시험지를 가져오는 역할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 전날 시험지가 하남교육청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제가 수능 만점을 받고 싶어요. 집에 돈은 엄청 많은데 머리가 바보야. 그래서 수능시험 만점 받고 싶어서 뭔가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짰냐면 시험지를 교육청에서 유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인 탐 크루즈를 섭외합니다. 10억 원을 주고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에서처럼 그 창고에 몰래 잠입을 해요. 잠입해가지고 시험지를 포장을 쫙 뜯고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그리고 탐구 영역 시험지를 하나씩 다 빼와요. 다 빼와가지고 양평에 있는 별장에 대기하고 있던 각 영역별 1타 강사들 쫙쫙쫙쫙 1타 강사를 대기시켜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1타 강사들에게 그 시험지를 풀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은 초소형 수신기로 다 듣고 시험을 다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겠죠. 탐 크루즈 섭외하는데 10억, 1타 강사 섭외하는데 착수금 1억, 만점 맞으면 추가 2억 하면 뭐 대충 뭐 한 2, 30억이면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탐 크루즈가 시험지를 꺼내왔잖아요. 그러면 시험지 인수하려고 창고를 딱 열었을 때 포장이 벗겨져 있겠죠? 시험지 수량이 안 맞겠죠? 그러면 시험 자체가 취소돼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빼간다면 시험 자체가 취소됩니다. 빼온 게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많고 멍청한 그 학생은 결국 재수를 하게 됩니다. 아, 망했어요. 다음에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시험지를 꺼내간 흔적이 있으니까 걸린 거잖아요. 시험지를 꺼내간 흔적이 있으니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탐 크루즈에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서 시험지를 꺼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어떻게 하냐면 쫙 시험지를 꺼낸 다음에 일일이 사진을 찍어요. 찰칵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시 시험지를 그대로 넣고 재포장을 해서 봉인 도장까지 다다닥 찍어놓고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탈출해요. 그리고 그 시험지 찍은 거를 갖다가 1타 강사들에게 나눠주면 1타 강사들이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초소형 수신기로 받아가지고 수능을 봅니다. 만점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Don't try this at home.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범죄자입니다. 물론 그럴 돈도 없지만 그럴 돈이 있으면 굳이 공부할 필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능 시험지를 유출해서 별장으로 가져오면 수능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능 시험지라는 정보는 빼오되 수능 시험지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마찬가지예요. DNA가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DNA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핵막이거든요. 그렇다, 핵막이 아니라 핵 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DNA를 빼오지 않으면서 DNA의 정보만 쏙 빼와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진을 찰칵 찍듯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유전 정보의 전달 역할을 하는 녀석. 바로 RNA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RNA가. 그래서 RNA가 어떤 식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DNA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죠. 맞죠? 이 이중 나선 구조인데 상부적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아래에 있는 DNA를 모두 가린다고 하더라도 T가 있으니까 그 밑에 A가 있다는 거 알죠? G니까 그 밑이 뭘까? CC겠네. TT면 그 밑이 뭘까? AAA죠. 그러니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봐도 어차피 나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NA는 사실 두 가닥을 다 볼 필요 없이 한 가닥만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DNA 중에서 어떤 특정 한 가닥을 뭘로 삼냐면 주형 가닥으로 삼아요. 주형 가닥.
우리는 이 DNA의 두 줄 중에서 이 위에 줄을 주형 가닥이라고 합시다. 왜 주형 가닥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주형이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아이클레이 같은 거 있죠. 아이클레이. 얼음 클레이 말고 아이클레이요. 죄송합니다. 자, 그 아이클레이 같은 거 보면 그 뭐지? 아이클레이를 만들 때 어떤 틀에다가 꾹 찍어서 뭐 별 모양의 틀에다가 꾹 찍으면 아이클레이가 별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이처럼 뭔가 이런 콕 찍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주형 가닥, 즉 DNA의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설정하고요. 이 DNA를 일단 반으로 잠깐 싹둑 잘라요. 그러니까 잠깐 벌려놓는 거예요. 벌려놓고 벌렸으니까 저 아래 가닥은 편의상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편의상 지우도록 할게요. 이 아래 가닥을 살짝 지워볼게요. 어차피 나는 위에 가닥만 볼 거니까 이렇게 아래 가닥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아래 가닥을 지운 후에 여기 있는 이 주형 가닥과 상보적 결합을 하는 RNA를 만드는 거예요. 자, 상보적 결합이니까 타이민과 마주보는 건 아데닌, 구아닌과 마주보는 건 사이토신, 사이토신과 마주보는 건 구아닌, 그리고 아데닌과 마주보는 건 원래 타이민인데 얘는 RNA니까 유라실이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그대로 해볼까요? 자, 봅시다. 타이민 마주보는 거 아데닌, GG, CC, TTT, AAA, GGC, CCG, TCA, AG, 그리고 U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세요. 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 위에 있는 DNA를 가리고 안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래도 얘를 주형으로 찍어낸 RNA가 있으면 ACC니까 원래 위에 거는 TGG였겠네? 알 수 있죠. AAA니까 위에는 TTT였겠네? 알 수 있죠. 이렇게 찍어낸 RNA를 보면 원래 DNA의 정보를 알 수가 있죠. DNA를 똑같이 복사한 건 아니지만 DNA의 정보를 찍어왔죠. 맞죠? 똑같이 복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찍어왔어요. 그리고 이 RNA가 어떻게 되냐? DNA 정보를 그대로 찍은 상태에서 이 RNA가 핵공을 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설계도를 사진을 찍어온 거죠. 아까 탐크루즈가 했던 것처럼 이 설계도 사진을 찍은 설계도 이 RNA가 누구한테 오게 되냐? RNA 단백질 공장인 바로 리보솜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ACC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AAA, CCG, AGU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단백질,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에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설계도와 뭐라 그랬어? 재료인 아미노산이라 그랬어요. 설계도 왔죠? 이제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재료밖에 없습니다. 재료밖에 없어요. 자, 재료 볼게요. 재료인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ACC라는 정보에 맞는 특정 아미노산이 와야겠죠. 여러분, 아미노산, 생명체가 사용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는요 20가지를 사용한다 그랬죠. 20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RNA나 DNA가 사용하는 염기의 종류는 4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20가지의 아미노산을 편하게 통칭 1번 아미노산부터 20번 아미노산이라고 해볼게요. 아데닌이 오면 1번 아미노산을 붙이자. 타이민 혹은 유라실이 오면 2번 아미노산을 붙이자. 구아닌이 오면 3번 아미노산을 붙이자. 사이토신이 오면 4번 아미노산을 붙이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5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다 지정하기에는 4개의 염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염기를 조합합니다. 조합을 하는데 문제는 1개씩 하니까 4종류밖에 안 나왔죠. 4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1개씩 했더니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 4가지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어떻게 2개씩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2개씩. 2개씩 묶어서 보면 뭐 일일이 다 쓰기엔 좀 귀찮긴 한데 뭐 AA, AT,
AG, AC, TA, TT, TG, TC, GA, GT, GG, GC, CA, CT, CG, CC. 몇 가지 경우수가 나옵니까? 4가지 종류의 염기를 2개씩 묶었더니 4의 제곱 16가지 경우수가 나오죠. 그럼 16가지 경우수가 나오니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모두 표현 못해요. 20보다 작으니까. 그럼 몇 개씩 묶어야 되겠어? 3개씩 묶으면 4의 세제곱 6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무조건 아미노산의 종류인 20가지보다는 경우의 수가 많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염기를 몇 개씩 묶어서 본다? 3염기 조합. 몇 개씩 묶는다? 3개씩 묶어서 보게 돼요. 3개씩 묶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개씩 묶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그려놓은 RNA 같은 경우에는 염기가 다 해서 몇 개 달려 있습니까? 총 12개의 염기가 붙어 있어요. 이 염기를 읽을 때 1개씩 혹은 2개씩 묶어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묶는다고요?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읽어요. 그래서 ACC가 오면 와야 할 아미노산이 있어요. AA가 오면 와야 할 아미노산이 있고 CCG가 오면 와야 할 아미노산이 있고 AGU가 오면 와야 할 아미노산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설계도에 맞는 아미노산을 이제 누군가가 가져와야 해요. 그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얘도 RNA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RNA가 있다고 합시다. 네모 모양으로 생긴 RNA가 있어요. 그런데 이 RNA가 돌출된 튀어나온 어떤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UGG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결합할 수 있냐면 UGG니까 그 반대인 ACC랑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UGG라는 게 달린 이 RNA가 특정 아미노산을 찍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UGG라는 돌출된 염기를 가진 이 RNA가 뭘 가져온다고? 특정 염기를 콕 찍어서 가지고 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A와 AAA와 마주볼 수 있는 건 뭐겠어? UUU겠죠. UUU라는 돌출된 염기를 가진 어떤 RNA가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자, 그럼 보세요. 설계도에 맞는 아미노산을 어떤 RNA가 가지고 왔죠. 자, 설계도 들어왔네, 재료 들어왔네. 그러면 단백질 공장에서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 재료들을 조립해야 되겠죠.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조립한다.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와 얘를 펩타이드 결합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니까 결국 2개의 작은 분자를 좀 더 큰 분자로 붙인 거네. 동화작용이네. 그럼 에너지가 나올까? 에너지를 흡수할까? 에너지를 흡수하겠네. 즉 리보솜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두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리보솜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옵니까? CCG가 오죠. 그럼 CCG에 맞는 염기, 즉 GGC라는 돌출된 염기를 가진 어떤 RNA가 거기에 맞는 어떤 특정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겠네?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면 돼? 리보솜이 펩타이드 결합 시켜주면 되겠네. 실제로 이 RNA가 엄청 길거든요. 그럼 리보솜이 이렇게 쭉 가면서 아미노산 붙이고 쭉 반복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꼬이고 뭉쳐가지고 일종의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린 비로소 뭐가 만들어졌다고 표현합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RNA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뭐라 부른다? 유전정보의 중심설,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몇 가지 용어 정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용어 정리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찍어냈잖아요. 자,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찍어냈는데 원래 DNA와 똑같진 않죠. 여기가 원래 T가 있었어야 할 자리인데 U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복사한 건 아니지만 찍어내서 정보는 그대로 빼왔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이런 과정을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찍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부릅니다. 전사. 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핵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RNA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DNA에 있는 정보를 리보솜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RNA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해주겠어. 우리말로는 뭐 전령 RNA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여기 있는 정보를 얘한테 전달해주는 거야. 얘들아, 내일 선생님이 모일에 전달합니다. 우리 뭐 사용합니까? 카카오톡? 메신저 사용하죠. 맞죠?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RNA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메신저 RNA.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mRNA라고 불러요. DNA에서 전사되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RNA를 뭐라고 부른다고? mRNA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mRNA가 리보솜에 결합을 했네. 결합을 해서 ACC, AAA, CCG, AGU 이렇게 3염기의 조합이라는 정보를 갖다 줬더니 거기에 맞는 아미노산을 어떤 RNA가 갖다 줬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 재료를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때 가장 편한 게 뭡니까? 손가락 몇 번 딱 하고 지문 딱 하면은 택배 바로 오죠. 맞죠? 이 RNA는요, 내가 원하는 아미노산을 주문하면 바로 가져와주는 마치 택배 같은 RNA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 택배 RNA, 그래서 tRNA는 농담이고요. 뭔가 운반시켜주는 RNA잖아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tRNA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NA가 특정 아미노산을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고요. 그러면 그걸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준다. 누가? 리보솜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염기를 우리가 읽을 때 3개씩 끊어서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때 mRNA의 이 특정 부분 있죠. 3개씩 끊은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코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코돈과 마주보고 있는 tRNA의 염기 3개 있죠. 이건 언제나 코돈과 반대되는 염기를 가지게 되죠. 뭔가에 반대되는, 뭔가에 반하는 을 의미하는 영어 접두어 뭡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테러 당한데. 난 BTS가 너무 싫어. 그러면 우리 그 뭐라고 표현해요? 참고로 전 BTS 좋아합니다. 예, 좋아해요. 여러분, 아미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저 BTS 좋아합니다. 난 BTS가 너무 싫어 라고 하는 애들 뭐라고 합니까? 안티팬이라고 부르잖아요. 반하는. 자, 보세요. ACC와 반대되는 염기를 가진 이 부분, UGG 부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코돈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요. 안티코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 BTS 사랑합니다. BTS 최고. 제 핸드폰 뒷면에는 BTS 사진도 붙어있어요. 무려 보시죠. BTS 사진 붙어있어요. 아미 여러분 침착하세요. 아군입니다. 공격하시면 안 돼요. 막 댓글 테러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결합하게 되고,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게 뭐가 된다고?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이 특정 모양을 가지니까 특정 기능을 가진 효소가 되고, 그 효소가 만든 어떤 결과물로 인해 우리의 형질이 결정지어진다. 이게 바로 유전정보의 중심설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졌지? 폴리펩타이드가 뭐가 돼? 단백질이 되지. 그리고 그 단백질이 효소나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보시면 ACC가 오면 네모 아미노산을 가져와야 돼. AAA가 오면 별 아미노산을 가져와야 해. CCG가 오면 동그라미 아미노산을 가져와야 해. 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 언어, 유전 암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뱃속에 있는 대장균도,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도, 저기 날아가는 참새도 모두 이런 유전 암호가 있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 암호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ACC가 오면 네모 아미노산이 와야 되고요.
A가 오면 별 아미노산이 와야 되고 G가 오면 동그라미 아미노산이 와야 된다는 그 규칙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전 언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인슐린을 갖다가 돼지 같은 거에서 이렇게 추출했단 말이에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그러니까 인슐린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DNA가 있겠죠. 유전자가 있겠죠. 그 유전자를 대장균한테 삽입해버린 거예요. 그럼 대장균은 어차피 유전 언어가 똑같으니까 그 설계도를 보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겠지. 즉 대장균이 인슐린을 대량 생산해버리는 겁니다. 인슐린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DNA를 대장균에게 넣어줬더니 대장균이 바로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더라. 그렇게 해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사용하는 유전 언어의 규칙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전 언어가 똑같다. 규칙이 똑같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가 현재 나라가 다르긴 하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긴 제가 아니까요. 농담이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조상에서부터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거잖아요. 갈라지기 전에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언어가 유사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장균도 참새도 강아지도 사람도 모두 똑같은 유전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은 사실은 대장균과 참새와 강아지와 사람 모든 생명체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표현하는 공통된 조상에서 진화를 통해 갈라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우리 유전 암호가 모두 공통성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 결국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웃기게 얘기하면 제 뱃속에 있는 대장균들도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조상, 아주 먼 친척이라는 얘기죠. 대장균도 친척이에요.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도 친척입니다. 엄청나게 먼 수십억 년을 건너가야 알 수 있는 친척이에요.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것이다.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온라인이 2시간 남잖아요. 그때는 시험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의 수업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시험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문제풀이라든가 혹은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찍느라 고생이 더 많았어요. 2번이나 촬영하느라. 아무튼 듣는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해맑죠? 이제 끝났거든. 퇴근할 수 있거든. 밥 먹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